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연휴인데 마음 심란한 분들 많으시죠?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앞에 있는 번호 중에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느낌이 오는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음, 1번 카드부터 해석할게요. 우선 지금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를 간단하게 보면 좀 속상하고 외로운 상태로 보여요. 왜냐면 질문자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비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고, 질문자님이 생각했던 시나리오 혹은 예상했던 것들, 그런 전개들이 맘처럼 되는 일이 없는 상태로 보여요. 그 사람에게서 응답이 없고 답답한 마음도 커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애매모호해서 지금 뭔가 조바심도 느껴지는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조금 답답한 마음이 가장 커 보여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좀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계속 좀 좋아해볼까? 그 사람에게 좀 더 다가가볼까? 아니면 이쯤에서 그냥 좀 정리하고 깨끗하게 포기할까? 그런데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좀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으려는, 그 사람을 포기하려는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 질문자님들은 막 그렇게 사랑을 못 받거나, 혹은 뭐 연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안 좋거나, 이성들이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질문자님에게 좀 헌신적이었던 사람, 잘해줬던 사람이 있어 보여요.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고,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것들도 해줬는데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과거의 사람을 다시 만날 건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사람이 좀 생각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고 조바심도 많이 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계산하게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관심, 그 사람에게 주는 것들, 베풀었던 애정들, 그런 것보다 내가 돌려받는 게 좀 더 적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 관계에 있어서 자꾸 질문자님이 더 손해본다는 생각이 든대요. 뭔가 그 상대방은 나에게 받기만 하려는 것 같고, 괜히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나만 더 미련남은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해석해 볼게요. 그 사람에게도 아직 정리되지 못한 과거가 조금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하려면 누군가를 밀어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 과거의 제3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질문자님께서 그런 점을 아셨더라도 이 상대에게 뭔가 과거의 사람 혹은 제3자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도 너무 무리수를 두거나 아니면 그 제3자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조금 조용히
지켜보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 제3자에 있어서는 좀 제3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도 좀 티를 안 내시는 게 좋고, 그 사람을 이겨보겠다고 무리수를 두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분은 요즘 좀 좋아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자기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좀 들지 않는 상태, 매일매일이 긍정적인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좀 부정적인 얘기 있잖아요. 아,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줬는데 너가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서 힘들다거나, 혹은 아, 내가 요즘 좀 우울해, 요즘 뭐 일 때문에 힘들어, 뭐 미래 때문에,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 이런 것들 우울한 얘기로 대화를 하시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대한 기억이 좀 있기는 한데, 이분은 과거 연인, 과거 인연을 딱히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은 상태예요. 그냥 과거 사람에 대한 기억, 좋은 추억만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도 연애는 좀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하는 일이 요즘 잘 되다 보니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분과의 데이트, 만남을 하시더라도 좀 그동안 해보지 않은 쪽에 좀 새로운 활동을 제안하시면 이 상대분이 굳이 질문자님과 만날 계기가 없고 만날 마음이 없더라도 좀 새로운 데이트라면 좀 끌려서 응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다른 스펙보다는 가장 먼저 가정 환경을 중시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집안의 배경, 이런 것들이 꼭 그런 경제적인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 환경에서 나오는 분위기라든지 상대방의 성격, 인성 같은 거를 중시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께서는 계획 잡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썸을 타고 계신다면 계획을 짜는 것들, 뭐 데이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이 관계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상대방에게 맡겨두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께서는 책임감 있는 성격을 갖고 계시고, 좀 대화도 논리적인 편이라서 대화를 하실 때 이 사람이 내가 맡아서 처리할게, 내가 계획할게, 이런 부분들을 좀 존중해주면 좋아하세요. 그런데 다소 무뚝뚝할 수는 있어요. 그치만 뭐 서운한 감정 때문이라든지 어떤 뭐 계기가 있어서 괜히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연애랑 비교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분의 어떤 자존심,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분의 마음이 궁금하시다면 좀 넌지시 물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대방은 누군가의 고백을 받았을 때 딱 잘라서 거절할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도 고민은 좀 하실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결혼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신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하고 안 만나고 이런 거 아니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자기 관리하시는 거 좋아하고 배우고 싶으신 것도 많고, 그리고 이성에 있어서도 이상형,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 다양한 스타일의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끌리는 사람과 만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 계기가 있어서 그 순간 딱 호감을 느끼게 되면 만남을 결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좀 표현을 못하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뚝뚝한 편이지만 상대방이 좀 과감하게 훅 접근을 하면 의외로 좀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재밌는 이성도 좋아하고
애교 있는 이성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성향과 정반대의 성향, 그리고 자신의 외모와 분위기가 완전 다른 그런 외모의 스타일도 충분히 만날 의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지금 뭔가 이분의 마음이 좀 애매모호하다, 헷갈린다 하시면 한 번쯤은 좀 물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질문자님께서 딱 잘라서 거절을 당하는 상황은 좀 없을 것 같다 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1번 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굉장히 예민한 상태예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이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신경 쓰이게 됩니다. 뭐 연락 텀부터 시작해서 질문자님이 평소에 단점이라고 생각 안 했던 뭐 내 말투라든지 내 목소리라든지 내 외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신경 쓰이게 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여럿이 만나는 것보다는 단둘이 만났을 때 더 강한 분들이에요. 이 상대분과 질문자님이 단둘이서 만나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데요. 왜냐면 질문자님께서는 주변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없을수록, 타인들이 보고 있지 않을수록 매력 발산을 더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자님은 그분보다 질문자님이 그분을 더 좋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좀 별로인 행동을 해도 지금 질문자님께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참고 계신 느낌이거든요. 근데 질문자님이 원래 갖고 계신 인내심도 좀 강한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고 상대방에게 딱히 반응이 없어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버티고 더 잘 기다리시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잘 기다리고 계신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타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이 상대분에 대한 마음이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절대 티를 안 내는 스타일이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좀 무심하게 대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 상대분이 알아채지 못하셨을 확률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모르는 사이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라면요. 그렇다면 상대분의 마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카드를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분께서는 어떤 이성을 좋아하시냐면 자신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왜냐면 이분께서도 뭔가 쉬는 날이거나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잘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재능이 있는 편이세요. 그래서 다른 타인들이 고민을 얘기하시고 그런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연애를 하실 때 연애든 썸이든 간에 자주 보고 자주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분께서는 그런 만나는 빈도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이분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잘 보지 못하면 마음도 좀 뜸해지는, 마음도 좀 식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도 좀 가까이에서 편하게 일상을 같이 하는 그런 연애를 선호하시고 오래 만나는 연애를 해봤거나 혹은 오래 만나는 연애를 더 선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접근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애매모호하게 약간 이 상대분을 떠보거나 혹은 만나자는 건지 데이트를 하자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을 이 상대분께서는 굉장히 답답해 하시거든요. 이 상대분께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딱 만나고 싶으시다 혹은 관계를 좀 더 발전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대분께서도 어떤 이성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자기애도 좀 강한 편이라서 상대분께서 이제 연애 상대방이 일이나 뭐 다른 것들보다는 자신을 1순위로 생각하길 바라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얼굴을 보면 정이 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막 첫눈에 반한다, 첫눈에 딱 스파크가 튄다, 이런 성향은 아니시고요. 자주 보면 그 사람에게 서서히 마음이 생기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누군가를 책임지고 리드하고 자신이 뭐 이끄는 것보다는 자신이 연애 상대방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 성격도 좀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배려를 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좀 위로해 준다면 나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꼼꼼히 기억도 잘하고 상대방에게 세심하게 좀 챙겨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상대분은 어떤 관계를 시작하고 나면 그 관계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상대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과 좀 이제 만날 기회가 몇 번 정도 있으시다면 추억을 남기는 쪽에 데이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분께서는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어떤 예술적인 활동, 음악을 같이 들으신다든지 연극을 보신다든지 미술관을 가보시다든지 그런 감성적인 활동을 같이 해보셔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랑을 퍼주는 느낌보다는 사랑을 받는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분에게는 나는 너를 소중히 대하고 있어, 나는 너를 존중해, 이런 느낌을 계속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이 상대분이랑 만날 기회도 없고 이 상대분이랑 잘 모르는 사이시라면 스치듯이라도 좀 잠깐이라도 좀 자주 얼굴을 익히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대분에게는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줄 수는 없어요. 계속 얼굴을 익히면서 정이 드는 게 먼저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분은 워낙 재밌는 성격이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얼굴을 익히시고 관계를 시작하기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지분자님께서 대화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혹은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자잘한 것들을 고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자주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안 된다, 거리가 너무 멀고 자주 만날 기회가 없다, 여의치 않다면 지문자님께서 좀 시간을 내셔서 그래도 좀 먼저 그쪽으로 좀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분께서는 정말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상황에 좀 약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과 썸을 타시거나 혹은 이분이 전 연인이라면 얼굴을 보면 마음이 좀 풀리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좀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지금 조금 일이 좀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피곤하고 여유도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이 상대분께서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상태로 보여요. 그런데 자기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톡톡 튀는 그런 상대방, 그런 스타일보다는 자기랑 성향도 비슷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여행을 갈 때 뭐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향이 되게 다 갈리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대화를 하실 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미래에 대한 얘기, 좀 진지한 얘기도 좋아하거든요. 가치관 같은 그런 깊은 대화 좋아하시고 이분께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뭐 돈에 쪼들려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 아껴야 되고 좀 참아야 되고 이런 거 절대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중시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이분께서 정말 두려워하는 상황은
앞으로의 미래가 좀 불안정한 미래?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이고 분명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분과 좀 만남을 이어가시고 계속 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좀 미래에 대한 대화, 좀 진지한 쪽의 대화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깊게 해보시고 얼굴을 자주 보시는 거, 이분에게는 그런 점이 좀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를 먼저 봐볼게요. 질문자님은 혹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있을까 의심되는 상황이신가요? 뭔가 제3자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지는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질문자님께서도 이성과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시거나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신 분이에요. 질문자님도 새로운 이성을 만난 경험이 적어 보이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이전의 연애, 과거의 연애는 날 더 좋아해주는 연애, 그런 연애를 하셨을 것 같아요. 혹은 최근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분께서 호감을 표했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호감을 표했던 그 사람은 질문자님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던 그런 상대분이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질문자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연락을 하고 싶어도 좀 참으려고 하시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상대방 빼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별 흥미가 생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자님을 좋아하고 있더라도 뭐 그 사람이 싫다, 좋다, 그런 감정? 그냥 아무 감정, 무감정의 상태? 아무 감정이 들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에게는 그 상대방이 좀 큰 존재로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상대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우선 이 상대분께서는 보장되어 있는 연애, 안전한 연애를 선호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의 마음이 다 확인이 되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움직이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왜냐면 연애를 하실 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심리 싸움이라고 하죠. 양쪽 이제 상대방과의 기싸움, 그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성향이 소극적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싸우고 다투고 감정 소모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서 그냥 참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질문자님이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좀 뜸하거나 별로 반응이 없다고 해도 이 상대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마음이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상대분께서는 연애를 하실 때 끌리고 뭔가 호감이 간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딱 만나진 않고 본인이 나름의 좀 기준이 있어요. 체계적인 연애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게 남녀 모두 포함되는 얘기인데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부침성 좋고 사교적이고 좀 에너지 넘치는 사람,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요. 특히 좀 술자리에 약한 편이에요. 이분께서 잘 마시고 못 마시고를 떠나서 일단 술이 들어가면 유독 좀 관대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계속 생각하신다면 술을 먹으면 그런 조건들이 좀 관대해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를 노리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분께서는 저 사람은 나랑 만나도 괜찮겠다. 저 사람은 나랑 좀 계속 보고 싶다. 미래를 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결심이 서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때부터는 직진을 하고 이제 연인이 되는 과정, 썸에서 이제 넘어가서 서로에게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관심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상태라면 좀 참고 계시는 것보다는 이 상대분에게 좀 표현을 하시는 게 이 상대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질문자님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분께서는 일단 커플이 되면, 일단 관계가 성사되면 그때부터는 숨어서 하는 연애 싫어하세요. 기왕이면 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남들이 보는 시선,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좀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면이 있으세요. 그런데 본래 이분께서 갖고 계시는 성격이 굉장히 좀 다정하고 누구에게나 좀 매력적인 성격이에요, 사실. 그래서 진짜 이 상대분의 마음을 알고 싶고 이 상대분과 잘 되고 싶으시다면 질문자님께서 마음을 좀 표현하셔서 한두 달 안에는 승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참고 있고 좋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사람이 데려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분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볼 때도 좀 조건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좀 아쉬운 조건일지라도 뭐 직업이 좀 어느 정도 보장된 직업이거나 혹은 겉으로 봤을 때 좀 구색이 갖춰진 그런 조건 있잖아요. 겉모습이 좀 화려해 보이는 그런 직업에 끌리는 면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취향, 그런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좀 나의 조건에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고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 좀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정하게 해주고 만나기도 하지만 확신을 주지 않고 빙빙 돌리는 면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께서 평소에 이제 대화를 하시거나 어떤 취향, 서로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지나가듯이 이제 나는 이런 이상형을 좋아해, 나는 이런 조건을 봐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게 100% 진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말 그 조건만 맞으면 이 상대분은 푹 빠져버리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화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보면 약간 칼 같은 스타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상대분께서도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혹은 좀 그때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좀 종종 있으시대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누군가를 놓쳐버린 것들, 그런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이, 이 상대분이 전 연인이라면, 전 남친, 전 여친이라면 아직 질문자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장거리 연애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자기 구역이 확실히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하는 일도 좀 비슷한 쪽에 일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고, 학생이시라면 좀 내가 공부하는 것들, 나의 전공, 그런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랑 성격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한 그런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예 모르던 사이에서 그냥 소개팅으로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겹치는 지인 중간에 주선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좀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시라면 이 상대분께서 만약에 뭐 소개팅을 앞두고 있다, 소개팅을 많이 받아보겠다 하신다면 좀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소개팅에서 다른 이성과 만남이 성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보는 시선, 남들이 봤을 때 좀 완벽한 커플, 좀 예쁜 커플, 이런 좀 드러내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도 로망이 있어요. 정말 밝고 예쁘고 아껴주고 이런 연애만 하고 싶지,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울고 절절한 연애, 이런 연애에는 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쿨하고
막 서로를 이해해주고 약간 좀 이상적인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대분과는 썸을 타시거나 혹은 이제 막 만남의 초기 단계이시라면 작은 것들로 다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상대분께서는 연애에 있어서 작은 다툼,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나는 이 사람과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그 관계를 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있어서 좀 서운하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에 대해 뭐 다투시다든지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관계를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 달 안에는 승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카드를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시고 주변에 이성을 만날 기회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술자리에 좀 약하신 편이고 소개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번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현재 감정을 보면 이 상대방을 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심리적인 거리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상대분이 좋기는 한데 막 친구처럼 편한 느낌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지금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좀 많아 보이네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면서도 계속 궁금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혼자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원래 막 이성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기억하고 뭐 고민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유독 기억도 잘 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질문자님의 감정이 원래 질문자님의 연애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애 방식이 좀 변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과거에 했던 연애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은 그런 게 보이고요. 질문자님께서 예전에 과거에 했던 연애는 좀 짧은 만남을 좀 여러 번 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를 정말 절절하게 깊게 좋아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를 봤을 때는 그 상대분께서는 우선 자존심이 좀 세신 편이네요. 본인이 좀 지는 거 싫어하시고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거나 지적을 받거나 하면 굉장히 예민해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도 풍부한 편이고 감정의 기복도 좀 있으셔서 가끔 과거의 뭐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연애를 되새겨 보기도 하고, 일단은 이 상대분도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예술가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정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고 심경 변화가 좀 잦고 그리고 좀 고립된 성향도 있어요. 괜히 막 혼자 있으려고 하고 괜히 사람들한테 벽치고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말로 하면 독립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 상대분께서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분이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변덕도 좀 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대하는 게 있거든요. 어쩔 때는 이분이 되게 불도저처럼 직진하고 막 감정도 표현하고 만나자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다가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좀 자신보다 좀 작고 약하고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더 잘 여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호감을 느끼는 거, 작은 마음이 시작되는 건 첫눈에도 호감을 느끼는 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좀 강렬한 첫인상에 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만날 기회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데이트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시각적인 면을 자극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신기한 게 우연이나 인연 같은 걸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관심사나 특정 경험이 그 사람과 이분이 겹친다든지 혹은 정말 비슷한 성격적인 공통점이 있거나 혹은 되게 이거 운명이다, 되게 자주 마주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별한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연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데 이분은 우리 사이엔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익숙한 상황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뭐 갔던 장소에 또 간다든지 자주 간다든지 데이트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이성을 만날 때 연락을 하는 방식 같은 걸 봐도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걸 선호하세요. 그래서 이 상대분이 과거의 연애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헤어졌고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시면 아마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마음은 따뜻해요. 동정심도 좀 있으신 편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자님이 생각하고 계신 이 상대분이 질문자님의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전 연인이라면 아마 좀 과거 연인을 사랑해서 못 놓는 것보다는 과거 연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좀 안쓰러운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놓는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연애를 일단 시작하시게 되면 혹은 썸을 이제 타시게 되면 자유로운 연애를 좋아하세요. 뭔가 이제 자신의 생활에 터치받는 것도 싫고 구속받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도 상대방도 좀 자유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좀 선호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좀 고지식하다든지 아니면 완벽주의거나 뭐 되게 틀에 박혀있는 그런 성격보다는 좀 엉뚱하더라도 생각하는 게 되게 특이하고 재밌고 신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매력을 느끼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약간은 결혼할 사람과 연애할 사람을 구분해 두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분에게 만약에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우선은 돌직구를 날리시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께서는 새로운 연애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은은하게 친구로 시작해서 은은하게 스며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정말 연락을 해보시고 싶다 하시면 최대한 좀 짧게 간결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대분께서는 이 상대분이 만약에 질문자님에 대해 호감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있어도 뭐든지 금방금방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 망설임도 좀 있고 뭔가 잰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고 또 어떤 성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고민을 하시고 생각도 많으신 편이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는 항상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리고 어떤 고민이냐면 지금 자기가 연애할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막 하시고 정말 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뭔가 바로 대답을 얻고 싶고 빨리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조금 돌직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존심이 좀 센 편이라서 뭔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을 했을 때 혹은 이 사람의 약점을 질문자님이 갑자기 너무 딱 전곡을 찔렀을 때는 괜히 기분이 상하면 이분은 표현을 안 하시고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편이라서 만약에 이분과 뭐 잘 되고 싶다, 이분과 만남을 오래 지속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좀 재촉하는 것들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너 왜 이렇게 너 읽었는데 왜 답이 없고 너는 왜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해? 이런 식으로 좀 재촉하는 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도
좀 엉뚱하고 재밌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점, 그리고 마음을 여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그런 점만 기억해 두시면 질문자님께서 이분을 대하실 때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실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성향을 좀 알고 계시면 좀 기다리는 데에도 너무 힘들지 않으시고 이분과의 관계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익숙한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 있잖아요. 갔던 장소에 또 가고 데이트하는 방식이 비슷하고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이분께서는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하실 때 처음 만나게 되는 계기도 굉장히 과거 연애랑 비슷한 패턴을 가지신 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대화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최대한 좀 연애 스타일이나 혹은 뭐 이성을 볼 때 끌리는 부분, 뭐 정 떨어지는 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고 많이 조사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